동화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공주들이 괴물 혹은 마녀의 저주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안에 감금되어 있는 클리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속 이 아름다운 여인도 동화 속 공주들처럼 어떠한 이유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중반, 프랑스 서부 푸아티에에서 태어난 블랑시 모니에르는 그 일대에서 그녀의 미모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아버지, 당시로 치면 귀족 계급인 부르주아 집안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안, 그녀는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덕분에 사교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25살이 되던 어느 날, 모니에르는 어떤 한 명의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둘의 사랑이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동네에 모니에르와 그 남자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모니에르의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귀족 집안의 자제였던 모니에르와는 달리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재산도 별로 없는 가난한 변호사였고 무엇보다 그는 모니에르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뜨거웠고 둘의 더 이상의 사랑은 안 된다고 판단한 모니에르의 어머니가 그와 그녀가 만나지 못하도록 모니에르를 집안 한 구석에 있는 다락방에 집어넣고 문에 자물쇠를 걸어 감금시킵니다. 이때부터 감금은 시작됐고 이후로 모니에르를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울면서 그녀는 죽었다며 말하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보인 이런 모습 때문에 이웃들 또한 모니에르가 죽었다는 것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모니에르가 점점 잊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난 어느 날, 프랑스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우슈에게 익명의 작성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블랑시 모니에르가 가족들에 의해 감금을 당해 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매일 그녀의 절규 소리가 들리니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제보로 인해 경찰들이 즉시 출동하는데요. 처음에는 경찰들도 그녀가 죽은지 알고 있었고 크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석진 다락방에서 어딘가 이상하게 풍겨오는 분위기, 뭔가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다락방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썩어있는 지프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나체에 머리가 긴 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그 주변으로 대변과 소변 같은 오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등등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조사를 하러 온 경찰관들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들어 수시로 밖을 드나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장발의 여성은 블랑시 모니에르였는데요. 몸은 오물 속에서 파묻혀 구석구석 더러웠고 발견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55파운드, 약 25kg 밖에 안 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아름다운 모니에르는 어디에도 간 데 없었고 그저 죽어가는 모습을 한 50대의 여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니에르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락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빛도 한 줌 안 들어오는 컴컴한 다락방에서 말이죠.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운 오빠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요. 결국 둘 다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 판단되어 형을 받게 되는데 둘 중 주동자였던 모니에르의 어머니는 딸이 가난한 변호사와 사랑에 빠져서 다락방에 가두었다 라는 말로 자백 후 감옥에서 15일이 지난 뒤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오빠인 마르셀 또한 15개월의 징역형을 받지만 이후 재판에서 오빠인 마르셀이 그녀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스스로 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또 물리적으로 모니에르를 제어한 적이 없다는 명목으로 감형되어 석방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사건의 피해자였던 블랑시 모니에르는 몸만큼 정신상태도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구조 후 죽기 전까지 12년 동안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모니에르가 사랑한 가난한 변호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둘의 감동적인 재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니에르가 탈출하기 16년 전, 그러니까 감금되고 9년 후 남성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책으로 쓰여질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만큼이나 뒷이야기가 많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일부 이야기들로 편지를 보낸 익명의 제보자가 오빠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사실 모니에르가 감금 전부터 원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탈출을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그냥 갇혀 있었다 주장하는 등 많은 뒷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던 꽃과 같이 아름답던 그녀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빛 한 줌 없던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일은 무슨 말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지나친 모정이 부른 범죄가 아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